근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검찰 특검에 의한 그 인치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상대인 국힘이 바로 그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란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방적 전횡에 대해서 이제 자세를 바꾸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청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 분은 협치를 안 할 겁니다. 저 과방에 같이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내란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그들의 인기몰이고 계속 지금 지지율 높되 어떻게든 몰아가겠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의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의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의 백혜련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되어 있고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직접 들으셨죠. 어제 최고위입니다. 어제 최고위에서 직접 검찰개혁 TF팀장 민형배 의원, 그리고 언론개혁 최민희, 사법개혁 백혜련 각각의 이 TF팀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기사예요. 폭풍개혁 내건 정청래 3대 특위의 강성 위원장을 선임했다. 제가 어제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더 매운맛이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사실상 이 3대 특위 위원장, 이 조선일보는 강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의 마라맛 수준이다. 왜? 앞서 활동 모습들 잠깐 보고 오실까요? 광주 광산구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형배입니다. 검찰개혁이 조속한 마무리에 애쓰겠습니다. 저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 거취를 결정했습니다. 거센 비판이 있습니다. 격렬한 응원도 있습니다. 모두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방송 정책을 집행할 수 없으며 지능 규제 아무것도 못할 만큼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진숙 위원장한테 동의 여부 물어봤습니까? 어디 끼어들어서 이러세요? 가만 계세요? 가만 계세요? 제가 말하고 아니, 지금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으로서 말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성과를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네, 지금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 이번에 모두 특위위원장을 맡은 분들인데 보면서 어휴 보통 아니네 라는 말씀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을 면면을 보면 염 의원님 지금 살짝 미소를 짓고 계세요. 네, 지금 이런 이 특위위원장들의 면면을 보면 아 이거는 무조건 통과다. 그리고 속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면면을 보면 드는 생각이 그럼 야당이랑 논의는 없이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이 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화처럼 끝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속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강한 그 강성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뭐 저희로서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세 분 위원장은 네. 그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했고 많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끌어줄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또
통상 이렇게 교섭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또 내용과 수위가 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위원장님들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가면서 이 개혁의 내용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속도만이 아니라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네. 서로 조율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너무 무리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검찰 특검에 의한 그 인치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너무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상대인 국힘이 바로 그 정리를 좀 해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내란이라든지 그 이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일방적 전횡에 대해서 이제 자세를 바꾸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협의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분들의 의지와 방향에 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특위위원장들이 말하면 강성이라고 해서 일방통행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각각의 면면을 보면 실제로 그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맞는 역할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좀 지켜봐라 라는 건데 사실 최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마라맛 위원장들 아까 뭐 정청래 대표도 폭풍처럼 전광석화처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협치할 생각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 염태영 의원님만 같으시면 정말 여야가 잘해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것 같은데 네. 최소한 정청래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세 분은 협치를 안 할 겁니다. 저 과방에 같이 있어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국민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내란 말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 지지층을 위한 그들의 인기몰이고 계속 지금 지지율 높되 어떻게든 몰아가겠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역풍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숫자가 일단 적어서 원하시는 대로 이 법은 다 통과될 것입니다. 아까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같은 경우. 근데 결국은 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고 그 피해도 국민이 가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항의하실 거고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잘못된 문제점은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든 어떤 뭐 선언을 통해서든 네. 이 일은 계속 해야 될 우리 야당의 저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염 의원님. 예.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일부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이런 개혁 입법 5가지가 상정된 것 외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4가지 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그런 것 보면 사실은 협의 과정 중에 우리가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야가 충분히 조율되면서 통과시킬 수 있고 또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혁의 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네. 그리고 현재 운영돼서 이제까지 폐단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 폭거가 일어났던 것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사법적인 영역, 검찰의 영역 그리고 언론의 영역 속에서 바로잡는 일로 그런 기회로 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이번에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가 더 높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저기 발언권 신청이 많습니다. 최 의원님. 네. 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네. 노란봉투법하고 이번 상법 있잖아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해진 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재계에서 너무 건의가 많고요.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말살 정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두고 보면서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